고품격 휴먼 공감 토크쇼 공감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이분을 보면요, 정말 예술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북 청주에서 지금 다다 예술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수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오, 박수. 여기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다예술학교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을 맡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1회부터 저희 공감 인터뷰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이 오셨어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고품격 휴먼 공감 토크쇼잖아요. 이름은 어떤 분이 지으셨나요? 그러면 다다예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다다예술학교는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독교 가치관 아래 비장애인과 장애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성장한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학교고요.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통합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최초 오피셜 대안학교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대안학교가 사실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자신감이 없어지죠? 지금 다다예술학교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인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조를 해주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네. 다다예술학교 출신의 졸업생이시기도 한 선생님이세요. 근로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유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약간 천재 수학자? 막 이런 거와 관련된 영화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처음 알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언어나 인지 발달은 정상적인데 운동 기능에 지체가 나타나거나 그다음에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자폐성 장애 하위 분류의 하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거기도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던 영화처럼 좀 한쪽 분야에 있어서 막 천재적인 능력이 발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학교에도 그런 유형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선생님도 계시고 네.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수진 쌤이 근로 지원하시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나요? 4년 동안 아마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게 그 장학금을 받고 4년 장학생이요? 네네. 저도 못했던 걸. 대단하시다. 언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정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고 수학,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만 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도 취업이 좀 어려우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랬을까요? 다다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장학생으로 졸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도 이제 그 취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는 어떤 캐릭터를 그리거나 만드는 수업도 따로 공부를 하셨고, 근데 그걸로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단순한 근무를 하는 데서 일을 하시다가 저희 학교로 다시 이제 선생님으로서 근무하실 초청을 받으신 거죠, 말하자면. 그럼 우여곡절을 겪게 됐던 게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치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드라마 내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정말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로펌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모교에서 이분을 초청을 하신 거죠. 네네. 이런 취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으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선생님을 학교에 와서 다시 일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면은 본인이 훌륭한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수업 자체 내용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그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본인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거나 수업 시간 안에 학생들 앞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죠. 아, 좀 이제 감정과 관련된 컨트롤이 좀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셈이에요. 아이들도 사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당혹해하고 어떨 줄을 몰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당황하고 아이들도 당황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동시통역사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이렇게 각 국의 수장들이 만났을 때도 사실상 이 표현을 제대로 잘 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동시통역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란다. 이런 걸 알려주고 아이들은 이래서 뭐가 부족한 거란다 하면서 또 이제 알려주시고.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 진짜요? 아, 왜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 요새 OTT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뭐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번역이래요. 그래야지 이제 외국 분들이 조금 더 언어 유희라든가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아,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1년 차 선생님 맞으시죠? 네네. 아, 그러면 아직 좀 밀접하게 겪어본 선생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 한 분이신가요? 네네. 그럼 그 선생님의 좀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늘 이제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의 비장애인들은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선생님께서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제 아이들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독거려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됐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아무래도 교육 쪽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루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장애인 근로자 선생님을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뭔가 약간의 갈등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처럼 넘길 수 있는 일을 굉장히 그걸 갖다 마음에 담아두시거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장애인 선생님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었고요. 저는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또 장애인 선생님이 긍정적인 성격의 선생님이 아니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제 말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네네. 표정도 좀 밝으신 편이 아니시고 늘 인상을 쓰고 계시거나 네. 네네. 말할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시거나 이런 정말요? 경우, 네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해지고 또 제가 선생님보다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자식 같은 마음, 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대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선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라고 가르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전에는 무언가를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주지 않거든요. 아, 이건 내 거다. 혼자만 먹고 있거나 이런 경우 옆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도 자기 혼자만 먹거나 이러는데 선생님 이럴 때는 우리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했더니 지금은 선생님이 무언가를 사가지고 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다 하나씩 이렇게 돌리거나 네. 드시라고 돌리거나 그다음에 의논을 참 많이 하려고 하세요. 아, 자기 요새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문제 때문, 뭐 때문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주변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의 표정이 되게 어둡다. 말 붙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선생님의 표정이 되게 밝아졌다. 네, 그래서 뭐 동료 교수아들과의 어떤 갈등을 겪을 때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표정도 좀 전에보다는 밝아졌고 이런 면에서는 아, 저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네. 아, 그니까요. 제가 근로 지원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이분을 이제 서브로 좀 보완을 해주시는 분, 보조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선생님의 선생님?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의 느낌으로. 저희가 있는 곳이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서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 같이 서로 돕는 조력자이기도 하죠. 네. 아, 그니까요. 서로 약간 윈윈하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좀 발전해가는 관계여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선생님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업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여기가 학교이니까요. 뭐 학교와 관련돼서 뭐 진도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재 관리를 아이들의 교재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네, 보조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약간의 공문서 서류 작업 이런 것들도 하시나요? 네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학교 그 수업과 관련된 교환을 작성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9 to 6로 일한다고 하셨을 때 초등학생을 담당하시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일하시지 했는데 서류 작업이 네, 꽤나 많으셨군요. 행정적인 업무도 네,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진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선 다재다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네,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일하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일하면서 전반적으로 직업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그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으로서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근무를 하고 보니 뭐 장애인 근로자였어도 일반 비장애인 근로자와 근무하는 거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비장애인들도 예, 성격적으로 어쨌거나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장애인 근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어떤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잘 안 되지만 잘 많이 수용하려고 하시는 편이고 자기의 어떤 성격을 뭐 고집하려고 한다. 이거는 일부러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별점 5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로 주실래요?
아, 5점 만점을 드려야 되나요? 저한테만 살짝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선생님을 보조하는 역할은 뭐 이전에 내가 해왔던 역할과 뭐 업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서, 네, 그리고 일반인들하고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4점. 4점? 네. 4점. 높은 점수인데요? 그러면 또 잘 맞으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여러 직종으로 좀 파견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지만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할 때 희망 좀 직종을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분이 적합한 곳을 배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꼭 희망 직군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네.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단 쪽에서 뭐 복지관 쪽에서나 맞는 사람을 매칭을 시키려고 많이 하겠죠. 그렇군요. 제가 전 직장이 방송국이었고 기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로서의 그 우여곡절을 비슷하게 느꼈어요. 사실 저는 비장애인이지만 저 역시도 인터뷰하는 게 어려웠고,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웠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원하지 않는 주제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멘토님이 딱 계셨던 거잖아요. 근로지원 선생님이 오셔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신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긴 한데 저는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좀 케미가 안 맞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기사 쓰세요. 왜 이걸 못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은 혹시 이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교체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본인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분하고 같이 또 일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아마 네, 매칭 선생님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근로지원인으로서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저도 장애인 근로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근로지원인들이 돕고 있고,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네,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약간의 자부심도 좀 느끼시나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세상을 좀 바꿔주는 거잖아요. 넓혀주고.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와, 저희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시간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정신이 없고요, 선생님. 제가 해야 할 얘기를 제대로 했는지, 다 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약간 초반에는 좀 긴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도 여전히 식은땀이 나는데요. 정말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늘 그래도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수진쌤이 첫 번째 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역할이 또 중요한데 이 포문을 잘 열어주셨다고 할까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드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답변들을 다 제대로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왠지 좀 찜찜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말했어야 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생각나시면 댓글로라도 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또
선생님의 직업을 꿈꾸는 예비 근로지원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근로지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요. 또 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근로를 하고 있지 못하시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아니면 근로를 하고 있지만 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이라면은 이거 하나는 꼭 필요하다. 어쨌거나 저희가 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사정신? 네, 뭐 맞아요. 봉사정신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이해를 해야 되고 좀 많이 참고 기다려주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네, 언젠가는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해서 네, 좋은 동료 네,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고품격 휴먼 공감 토크쇼 공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근로지원인 여러분, 화이팅!